그때 이제 친구가 이제 멍게 양식장을 하는데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줄 수 없겠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당으로 20만 원 줬었거든요. 이제 물건을 올리고 그때 사장님이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참마인으로 그 상품 주문 들어왔을 때 그때가 근데 또 뭐 돌이켜보면은 그때 계정을 한 50개 정도 죽여가면서 데이터베이스 우리 나름대로 많이 쌓였던 거예요. 사무실에 진짜 뭐 라꾸라꾸 침대 갖다 놓고 할 때도 있었고. 전 10년 전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 하던 한복 가게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좋은 직원들을 만나 함께 성장하면서 현재는 연매출 50억의 회사를 일구게 되었습니다. 35살 도피 이민을 고려하던 제가 어떻게 회사를 키워나갔는지 6년 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10년의 성장 과정 중 가장 빠르게 성장을 이뤄낸 브랜드 판매 쇼핑몰 중심으로 로켓크로스와 대량 등록 해드릴 테니까 지금 매출 정책에 고민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끝까지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쇼팡입니다. 이제 올해로 딱 만 10년 차 사장이 되었는데 첫 가게 한복집에서 일했던 직원이 현재는 디저트 카페 매니저로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창 커피 내리느라 바쁜 시간이라 오늘은 6년차 직원이자 저희 쇼핑몰 팀장님을 모셔서 그간의 성장 과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김성빈 팀장님 모셨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제 채널은 그냥 저 혼자 푹 치고 장구 치고 하는 스타일로 하면서 기껏해야 뭐 수원생 대표님들 한 3번 정도 인터뷰 영상이 있었지 직원이랑 영상 촬영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해서 직원의 입을 빌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빈아, 네. 네가 맨 처음에 이제 입사했던 게 언제였지? 제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3살, 24살 되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다가? 그때 이제 대학교 요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대표님 밑에서 이제 매니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할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뭐 할 거 없으면 그냥 와서 커피랑 디저트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때 파트타이머로 처음 입사했었습니다. 우리 디저트 카페 파트타이머로 먼저 들어왔다가 네. 그때 제가 한창 가게를 막 인수하고 확장하고 새로 만들던 시기라서 마침 조리학과라서 일식당 같이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같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애석하게도 뭐 잘 된 건지 애석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오픈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가게가 폭삭 망하고 또 우리가 잠깐 헤어졌었잖아. 그쵸. 근데 그때 내가 너한테 쇼핑몰 같이 한번 해보자. 네. 어차피 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가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네가 그때 한 일주일인가 2주 잠깐 하다가 네. 잠수 탔었잖아. 아니, 잠수 탄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친구가 이제 멍게 양식장을 하는데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줄 수 없겠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당으로 20만 원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쇼핑몰은 이제 처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제 생각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돈을 벌어보자 해서 멍게 양식장에 노예로 팔려갔었죠. 네. 그때 뭐 굉장히 제정신이었으니까 그런 판단하는 게 맞고 네. 나도 뭐 처음 해봤는데 그쵸. 너한테 네. 뭐 쇼핑몰 같이 하자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게 그때 맞았었고 그지? 네네. 근데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네. 얼마 만에 돌아왔지? 한 6개월 정도 뒤에 돌아왔어요. 네. 그 일단 20만 원짜리 왜 관두고 왔던 거야? 이제 멍게가 그 이제 한 철이 있는데 이제 일을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뭐든 해야겠다. 뭐 놀 만큼 놀았던 것 같고 뭐든 해야겠다 했는데 쇼핑몰 사장님이 이제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그때는 내가 혼자 쇼핑몰 중국 구매 대행 할 때였는데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래도 매출도 한 6, 7천만 원 정도 나고 그다음에 뭐 직원도 한 2명 정도 뽑을 상황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약간 그래도 각이 잡혔을 때라서 합류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 정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뭐 쇼핑몰 자체가 그래도 아직 그 초창기다 보니까 뭐 변변찮은 월급 줘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온 계기가 있었니? 원래는 제가 바리스타 하면서 카페 사장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근데 이제 막상 직접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드는 비용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걸 시도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게 쇼핑몰이었고 제가 또 옷에도 관심이 많고 뭐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뭐 젊은데 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마침 그때 이제 제가 중국 구매 대행에 약간 좀 질릴 때여가지고 이제 브랜드 상품 파는 걸로 전환하려고 하던 차에 이제 성빈 팀장이 와서 뭐 대량 등록이라든지 뭐 로켓크로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실험적으로 많이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가 쇼핑몰로 다시 복귀하고 나서 지금 한 몇 년쯤 일했지? 3년 정도 했어요. 3년 벌써? 네. 우리 그때 원룸, 뭐 3룸, 뭐 골방에서
하던 게 벌써 3년이나 됐구나. 네.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많았잖아. 그쵸. 네가 생각하는 위기의 순간은 몇 번 정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위기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쿠팡 연자제로 계정 다 죽었을 때.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그치. 네. 쿠팡 연자제라는 게 우리가 보통 쿠팡 계정이 하나 정지가 되면은 개인정보가 동일한, 보통은 동일 명의자의 다른 사업자까지 동시에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쵸. 특히 우리가 그때는 막 대량 등록으로 사업자 10개, 20개 내서 할 때인데, 계정 하나 죽어버리면은 그날 아침에 10개 계정 정지 메일이 와이프 와가지고 그쵸. 또 완전 우리 패닉이었었잖아. 그쵸. 쿠팡만 바라고 할 때요. 네네. 근데 또 뭐 돌이켜보면은 그때 계정을 한 50개 정도 죽여가면서 데이터베이스 우리 나름대로 많이 쌓였던 거지. 그쵸. 네네. 죽으면은 사실 난 그때 뭐 사업자 등록하고 통신 판매 등록하고 쿠팡 입점하고 하는 게 내 일이었고, 네. 너 또 상품 다시 등록하는 채우고, 게 네네. 일이었고. 네. 그거 말고 다른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아니면 뭐 힘들었던 순간. 위기의 순간이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원래 더망고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연도 5월에 이제 계정 정지가 되면서, 이제 상품은 마켓에 등록이 돼 있고, 주문이 들어온 거는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어디서 소싱한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일단 제일 패닉이었죠. 네. 하루에 주문이 막 한 100건씩 네. 쏟아지는데, 네. 갑자기 솔루션 이용 제한을 당해버리니까, 네. 이거 물건 어디 사야 되는지 그런 걸 찾는 것도 힘들고, 아, 그쵸. 주문 처리하는 것도 생 노가다로 다 해야 되고. 네네. 그때도 위기의 순간이었고, 힘들었던 거는 제일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제일 초창기에 저희 막 하루에 막 2-3시간 자고, 근데 일을 하는데 뭔가 아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잘 팔아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그 고민을 저희 3명이서 고민을 했던 게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쇼핑몰 오픈 멤버로 했을 때 나랑 너랑 네. 또 한 명 더 있었잖아. 네네. 제이군도 있고 네네. 해가지고 그때는 사무실에 진짜 뭐 라꾸라꾸 침대 갖다 놓고 할 때도 있었고, 그 전에는 우리가 뭐 원룸, 쓰리룸 이런 데서 거기서 숙식해가면서 맞아요.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내 기억으로는 거의 뭐 만약에 대량 등록으로 이제 한정지어서 봤을 때는 거의 한 9개월 동안 제대로 된 매출이 안 나가지고 맞아요. 힘들었는데, 네. 내 기준에서 그때를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봤을 때 그냥 현실적으로 난 그나마 오프라인 가게에서 그 카페 직원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주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네. 수익이 나오다 보니까 난 네. 덕분에 버텼지. 안 그러고는 네. 그 3명이 함께 수익도 안 나는데 9개월을 버티는 게 난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하거든.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냐고 하는데, 약간 좀 뭐 운이 좋은 거고, 뭐 남들이 가지지 못한 큰 좀 디저트 카페가 잘 돌아가고 있었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희가 되게 뛰어나서라기보다 그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지금 반대로 위기나 힘든 순간도 있었는데 보람된 순간도 있었을까? 보람된 순간은 많은데 제일 기억나는 건 저희가 이제 국내 상품 브랜드 셀링을 할 때 이제 물건을 올리고 그때 사장님이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참마인으로 그 상품 주문 들어왔을 때 그때가 온라인 하면서 제일 보람 있었었고, 거의 매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소싱을 하고 매출이 뭐 하루에 100만 원이 나왔다, 하루에 뭐 300만 원이 나왔다, 5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나왔다 하면 그때 제일 보람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매출로 봤을 때 제일 높았을 때 막 하루에 한 2천 정도 팔고 네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뭐 무진장 데이였나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네네. 오케크로스도 시즌이라서 잘 터지고 대량 등록도 잘 터지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 매출이 계속 성장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매출이 지금 감소한 시기잖아.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니?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막히거나 했을 때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뭐 또 새로운 걸 하니까 또 새로운 걸 배운다라고 마인드셋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새로운 걸 배우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금 더망고 안 되니까 새로운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개발자랑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 면이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공부하지 못했던 브랜드 셀링의 더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할 시간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좀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데 좀 공부할 수 있는, 매출 막 터지고 하면은 그거 수습하느라고 사실 시간이 다 가버리고 정신없잖아. 그렇죠. 네. 올해 약간 좀 성장이 정체되고 감소되고 하니까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레벨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항상 이제 우리가 위기는 어떻게 성장으로 연결된 딱 그 단초였잖아. 그렇죠. 지나고 네, 보면. 네, 네. 자, 그러면은 위기도 있었고 보람된 순간도 있었는데, 네가 생각하는 우리가 성장의 계기, 이거 덕분에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었다, 네가 생각하는 게 있는지. 성장의 계기.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이제 많은 다른 대표님들 만나가지고
이제 정보 공유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정보도 공유를 해드리고 저희가 몰랐던 정보도 공유를 받고 하면서 그쪽에서 제일 시너지가 제일 컸던 것 같고. 그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앞서 얘기했던 그 카페 직원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거창하게 얘기해서 막 R&D를 하고 연구를 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을 벌어준 것도 컸고, 그쵸.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두려웠지만은 우리가 아는 지식들을 뭐 수강생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친분이 있는 대표님들한테 공유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좀 마음이 열렸지. 그리고 그쵸. 이제 그분들이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반대로 주셨고, 맞아요. 그게 우리한테 다 정수지처럼 모이고 모여서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성장하는 거야. 맞아요. 도움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는 뭐 브랜드 상품에서 우리가 해답을 못 찾았던 뭐 가쿠무신 관련된 소명이라든지 그쵸. 네. 그런 것도 뭐 뜬금없이 구독자 한 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주시기도 했고. 맞아요. 그치? 네. 자, 그럼 네가 봤을 때 우리의 지금 현 위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저희는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 같아요. 뭐 뜬구름을 잡는 얘기 잘하네. 네. 근데 항상 그 수강생분들한테도 뭐 대량 등록이든 아니면 로켓크로스 대표님들한테도 얘기 드리지만은 항상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는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쳤을 때 사람들이 힘든 게 그 결과물은 같이 정비해서 올라가지 않고 계속 수평 이동하고 맞아요. 가끔은 때로는 오히려 어설픈 지식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도 있고 한데 이게 계속 지나가다 보면은 이 내적 성장과 이제 걔를 같이 한다. 근데 그게 한 번에 팡 튀어오르는데 대부분 그 전까지 못 참고 중간에 그쵸. 뛰기 직전에 포기해버리잖아. 네.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 내 생각에 지금 겉모양 자체는 매출이 줄고 수익이 줄고 하는 거지만은 지금 나는 내적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네.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뭐 프로그램 개발도 해보고 네. 또 한동안 이제 못 들었던 다른 대표님들, 다른 강사들의 강의도 좀 들으면서 네. 나도 좀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내적 성장을 하고 외적으로는 좀 정체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만간에 이 외적 성장도 내적 성장에 맞춰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확신을 해. 왜냐면 네. 우리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장이 나는 모르는 이유인데 네. 그 나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같이 만난 지 한 6년 정도 됐고 그쵸. 그다음에 또 카페 직원들은 뭐 8년 가까이 일한 직원들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동종 업계 대비 뭐 쇼핑몰이든 아니 오프라인 가게든 물론 일찍 관둔 직원도 있지만 네. 그래도 장기 근속한 직원들이 우리 좀 많은 편이잖아. 그쵸. 한 6명 되죠. 네. 그런 게 어떤 부분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 일단 일을 함에 있어서 조건이 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원이 생각하는 조건. 뭐 첫 번째는 이제 직원들이랑 친해가지고 일을 하러 가는데 뭐 이제 불편한 게 없고 약간 안정감이 든다. 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뭐두 번째 조건은 사장님이 돈을 많이 준다. 라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미래로 생각했을 때 계속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저는 그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쇼핑몰을 일할 때 오래 일하는 이유는 계속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카페 같은 경우는 일을 할 때 뭐 레시피를 배워서 뭐 따로 레시피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더 발전할 게 없는데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시도를 해야 되고 계속 피를 흘려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제 사업자를 내고 혼자서 하면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이제 사장님 밑에서 직원으로 해서 하면은 좀 덜 아프게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래 일하고 있는 이거는 사실 네가 6년 전에 들어왔을 때도 내가 했던 말인데 네. 직원들이 오래 일하려면은 네 가지 조건이 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그냥 대우가 좋거나.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성장하는 상황에서 맞아요. 처음 들어왔을 때 뭐 대우가 딱히 좋을 게 없죠. 그냥 뭐 최저 시급에 맞추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대우가 좋거나 아니면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일하는 게 재밌거나. 근데 너는 그때 뭐 같이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일했으니까 그때 맞아요.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네. 아니면은 이 회사의 다님으로 인해서 내가 배울 게 있거나. 그 보면은 뭐 열정페이라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 그쵸. 대우는 못 받더라도 내가 여기서 배워서 내 몸값을 올리고 아니면 내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여기는 뭐 지금 당장 뭐 대우도 안 좋고 뭐 직원들이랑 친한 것도 없는데 이 회사는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아서 여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나도 같이 좋은 대우를 받거나 성장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거든.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해야지 장기 근속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그때도 한 6년 전에도 얘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네. 거의 뭐 비슷한 얘기네, 그치? 네. 근데 아까 전에 네가 얘기했을 때 막 돈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최근 뭐 올해로 봤을 때 한 네 연봉이 한 2억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는 다른 수강생 대표님들도 되게 의아해하고 아, 네. 내 주변 사장들도 항상 의아해하거든. 네네.
뭐 그렇게 많이 주냐고. 네네. 근데 보통 쇼핑몰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특히 뭐 대량 등록이나 이런 그 사장님들 보면은 네. 파트타임으로 네. 이렇게 해서 뭐 월급이 아니지. 그냥 건당 네. 해서 뭐 50에서 100만 원 주거나 아니면 조금 장사 잘 된다 싶은 대표님들 보면은 한 200만 원 주시고 진짜 잘 된다 하면 한 250만 원 주고 네. 그 정도가 대부분인데 수강생 대표님들 항상 물어봐.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아, 네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니랑도 관계를 물어보신 대표님들이 있는데 네. 나는 투자하지 않는 약간 동업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네. 직원의 느낌은 이미 좀 넘어선 것 같고 왜냐면은 네 스스로 약간 좀 하면서 특히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주 7일 거의 뭐 눈 감는 시간 빼고는 늘 일하고 뭐 공부하고 있잖아. 네. 근데 사실 사장인 나도 그러기 쉽지 않거든. 나 같은 경우 집에 가면은 네. 와이프는 동의 안 하겠지만 네. 애들이나 아니면 가정에 시간 할애된 시간이 있어서 니만큼 요즘에는 뭐 공부 못 하는 것 같은데 네. 니는 좀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수업 들으러 오신 대표님들이 그 쇼팡이라는 이름 보고 아니면 내 얼굴 보고 신청했는데 수업은 성빈 팀장님이 합니다 그러면은 한 발 물러서는 대표님들이 많거든. 아, 네. 저는 쇼팡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수업 신청했는데요. 쇼팡님한테 직접 배우고 싶은데 근데 성빈 팀장이 누구예요? 뭐 환불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네. 근데 나도 너한테 그렇게 돈 월급 줘가면서 안 하고 싶고 내가 직접 수업하고 싶은데 그 돈을 줘가면서 하는 이유는 나보다 네가 뭐 대량 등록에 있어서나 아니면 뭐 쿠팡 다루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수강생 대표님들한테 더 도움될 거라 생각해서 수업을 나한테 맡기는 거지. 네. 안 그러고서는 내가 하고 싶지. 나도. 그쵸. 일요일날 나와서 수업 한번 하면은 네. 네 월급 뭐 1,500이든 2,000 그거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치?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앞으로 이제 그 성빈 팀장한테 어떤 브랜드 셀링에 대해서 이제 배울 대표님들이 계실 건데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월급을 줄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뭐 나가겠지, 니도. 그치? 자, 그래서 물론 네가 지금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지만 니도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건데 네.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그때 우리 창업 멤버 중에 한 명은 이미 나갔잖아. 네.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한다고 해서 음. 나갔고 뭐 물론 잠깐 지금 굴곡이 있어서 뭐 지금 뭐 돈버니 형님 네. 채널로 가서 뭐 이직하고 네.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해서 거기 가서 일하고 있지만 니도 그런 꿈이 있을 거잖아. 그쵸. 저는 일단 회사적인 목표는 100억이에요. 연매출 100억. 지금 50억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일단은 회사적인 목표는 100억이고 제 개인적인 목표는 저는 이제 이 온라인을 시작할 때부터 생각했었던 건데 저는 일단 브랜딩을 하고 싶어요. 브랜딩을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공부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마지막은 브랜딩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현실적인 브랜딩을 여기 안에서 아니면 나가서 위수수 나가서 하겠지 뭐. 아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치. 네. 그래서 어차피 네. 뭐 상황이 맞고 네. 뭐 조건이 조율이 되면은 여기 네. 안에서 같이 하면서 네. 뭐 같이 뭐 나눠도 되는 거고. 아, 네, 그렇죠. 네. 아니면은 네. 뭐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네. 뭐.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 너랑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거는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1인 셀러로 하시는 쇼핑몰 대표님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 어떤 식으로 채용하면 좋은지 아니면 직원 어떻게 대우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직원의 입을 빌려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네. 했던 건데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한테 한번 네가 도움 될 만한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니? 근데 예를 들어서 항상 이제 사장과 직원의 사이로 봤을 때 네. 사장은 일 열심히 해라 잘하면 월급 더 줄게 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직원은 월급 많이 줘봐라 더 열심히 하지 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직원과 사장의 차이. 아, 그쵸. 네. 근데 니는 약간의 그 사장 마인드로 일하는 직원이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직원의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이나 사장님들한테 네.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보통 직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쇼핑몰 사장님이 처음에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뚜렷한 뭐 성과도 없었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매출도 없었다 보니까 좀 시스템이 안 갔다 해야 되나? 확신이 없었어요. 당연히 나도 그때 네. 뭐 유튜브 보고 야 네네. 중국 구매대행 하면은 네. 돈 벌 수 있다는데 같이 한번 해볼래? 뭐 네. 나도 안 해봐놓고는. 네네. 근데 나중에 같이 하게 결심하게 된 이유는 되게 목표가 뚜렷했어요.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이 정도의 매출을 끌어올릴 거고 너랑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 항상 이제 그 다른 대표님들이 대표님 월급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라고 같이 하는 말이 네. 대표님 지금 어떻게 그렇게
뭐 밤새 일하고 라고 침대 갖다 놓으면서 일하고 어떻게 그렇게 시키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장님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당연히 이제 나랑 결이 안 맞고 나랑 합이 안 맞아서 관둔 직원도 뭐 많지만은 그래도 일단 최대한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진지 계속 설명해 주려고 나도 우리 뭐 월초에 네. 뭐 성과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걸 해서 심지어 카페 직원들한테도 쇼핑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네. 쇼핑몰 직원들한테도 카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편이고 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왔다 싶으면은 그 급여 체계를 계속 바꾸려고 하는 편이고 맞아요. 인센티브 주고. 단 한 번도 직원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나는 얘기 들은 바가 사실 그 직원이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지. 근데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좀 제시하는 편이거든요. 네.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이제 그 무조건 푸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인센티브도 던져줄 수 있는 사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아직 계속 시행착오 겪고 있는 입장이지만 오늘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사장 입장에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빈 팀장이 이제 능력이 좋으니까 뭐 쿠팡 소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량 등록이라든지 이제 앞으로는 같이 영상도 같이 좀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함께 성장했던 스토리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